아버지는 95년도에 제가 이북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내가 탈북하는 날까지 계셨는데 참 내가 엄마하고 헤어질 때 이제 앞으로 어머니 성묘에 가서라도 이 말을 꼭 할 거예요. 내가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서도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남조선 간다고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두만강에 잠깐 출장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탈북한 지 17년 된 탈북자 권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일 끝나신 거예요? 예, 예. 점심시간이요. 예, 밥 먹어. 또 맛있는 밥 먹어야 또 오후에 힘내죠. 이제는 저는 끄고 밥 먹으라. 고! 자, 우리가 식사 어떤 거 하는 거 한번 좀 구경 좀 하십시오. 참 맛있는 거 먹습니다. 일하고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야 뭐 식량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봐야 하나 준다는 게 뭐 옥수수 국수 다 풀어진 거 있잖아요. 그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꿈에도 구경 못 한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라이타돌 국수라고. 라이타돌이 조그마잖아요. 토막토막 끊어진 거. 그런 국수에 물에 다 풀어진 거. 그걸 소금 나서 먹고 점심은 그렇게 먹죠. 우리는 회사에 이렇게 밥 먹는 식당 칸을 이렇게 했고요. 했고 이렇게 도시락을 저희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옵니다. 자,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우리 식사 얼마 맛있는가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잘 먹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돈 안 받을게요. 이걸 그냥 무료로 드리는 식사니까 같이 한번 식사 즐겨봅시다. 예, 맛 좋겠다. 냄새 좋다. 이게 국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도시락 이것저것 먹어보거든요. 제일 맛있는 집을 고정해서 이래 먹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이거 참 진짜 이거 생각날 때마다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게 되네. 이거 언젠가 제가 한번 좀 되게 이거 17년 전에 제가 북한에서 왔을 때 국정원에 들어가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조사관님들이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갔는데 식당 딱 갔는데 이거 정말 기대됐거든요. 왜 국정원 조사실에서만 먹다가 사회 나와서 첫 음식인 거예요. 그 남산에 있는 그 서울에 식당 딱 들어갔는데 이거 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툭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밥이 아닐 텐데 밥그릇이 너무 작고 이게 담배 재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쇠로 된 그릇에다 담배 재떨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들어와서 또 북한 식당은 들어가서 담배 재떨이 다 있잖아요. 밥 먹으면 담배 피워요. 북한은 저 담배 재떨이를 저렇게 먼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참 보다가 그 조상아님이 있는데 그래서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한테 그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밥이네요 하니까 얘를 보온한대요. 참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하네요. 북한은 밥을 어디서 먹는 사기 그릇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된 그릇도 있고 도자기 사기 그릇에다가 대체로 다 이게 새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집은 극히 드물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일하고 나서 이렇게 한 그릇 먹는 게 참 꿀맛이에요. 자, 반찬 보십시오. 이거 뭐, 반찬도 아무리 맛있어도 입에 맞아야 맛있지. 입에 맞지 않으면 뭐 그런 거 보고 빛깔 좋은 게살구라고 그러죠. 뭐. 일하는 뭐 밥맛이 없죠. 뭐. 일하니까 고사리다. 반찬이 이쁘죠. 북한에서는 진수성찬인가요? 그럼요. 이 정도면 뭐 식당 가도 요즘에 뭐 다 밑반찬 나오잖아요. 북한처럼 뭐 밑반찬 따로 돈 내고 그거는 뭐 밑반찬을 안 하고 요리를 하거든요. 그럼 그 계란 요리 달라. 아니면 뭐 명태 요리 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추가돼요, 돈이. 근데 여기는 식당에 밥 주면 그게 뭐 밑반찬이면 뭐 의무적으로 저희 항상 가니까 할 수가 없어. 20몇 가지 반찬.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정말 먹고 나머지는 싸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나는 해산도 안 했는데 맨날 미역국 주나 이거. 산모들에게 미역국 많이 주는데 여기서는 미역국 맛있다. 산모요. 아이 가진 사람들한테 아이 출산했을 때 이 미역국을 의무적으로 먹여요. 북한에서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애기들한테 젖이 모유가 많이 나오라고. 그 족발 제일
족발이랑 미역국. 그게 참모들한테는 그것도 일종의 문화네요. 잘 먹겠습니다. 또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마주 앉아 먹어야 맛있는 것.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네. 일하다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도 있네. 네. 북한에도 이런 김이 있나요? 김이 많지는 않는데 가끔 있는데 아주 어쩌다 김밥을 먹으면 아주 추억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있어도 김 안 먹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야, 정은아, 너도 김밥 먹냐? 봐라, 얼마 맛있냐, 이거. 아, 진짜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반찬 보십시오. 이게 그 일상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 만들어주는 사람들 성의가, 이렇게 7가지씩, 이렇게 5가지씩 해주는 게 성의도 성의고 그냥 맛있잖아요. 대단한 거지. 일반 북한에서 점심 한끼 일하다가 이렇게 먹으라면 이게 뭐 말도 안 되지. 반찬 가지고가. 사실 우리 같은 탈북자들은 이 식사도 이것도 적응이에요. 이것도 뭐 그냥 뭐 음식이 돼서 입에 들어가면 다 음식인 거 아니고 북한 음식하고 또 맛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좀 틀리죠. 좀 틀리는데 이 땅에서 난 쌀, 뭐 채소가 똑같긴 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재배 방법에서도 다르고 비료 조건도 있고 기후도 조금 차이 나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데서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적응하는데 저 같은 건 개별적으로 한 5년 걸리더라고. 이런 멸치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여기서 멸치라고, 우린 거기서 까나리라고 했는데, 까나리. 까나리. 예. 드실만 합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여기 남편이 대표고, 부인이 상무고, 또 아까 그 부장이 동서고, 아들이 또 사무실 보고, 이게 돈 좀 있어요, 그분들은. 보시다시피 회사가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식사할 땐 다 우리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북한처럼 간부가 따로 먹고, 인민이 따로 먹고, 그런 게 없고, 같이 앉아 먹으니까 얼마나 평등해요. 그게 아주. 북한은 겸상을 안 하나요? 겸상하는 일이 좀 드물죠. 겸상하는 간부는 아주 괜찮은 간부로 그렇게 아주 보고서에도 나오고 칭찬받는데, 그거는 어느 기업소에 왔다면 간부로 식사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같은 주방인데 반찬 따로 나가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먹는 거는 정말 뭐 너무나도 허접하지. 간부들한테는 그 사람들 구경하기 힘든 음식들이 나가니까. 진짜 계급사회 그 자체네요. 그러면 간부사회, 계급사회. 아이고, 어느새 밥 다 먹었냐? 아이, 더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이게 겸상하고 앉아서 일하고 나니까, 더 먹는다. 벌써 두 그릇째. 제가 밥량이 많지는 않은데, 점심 한 끼 더 먹어요. 그래, 또 오후에 일하지. 우리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는 아침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왜가 아침 먹냐면, 오전 11시면 속이 비니까 일하는데 지장이 받더라고.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 먹고 나오고, 점심을 또 먹으면, 점심을 또 서울이 먹으면 오후 한 4시 되면 빵 한 개 먹어야 돼요. 점심을 이렇게 잘 먹으면 저녁까지 또 든든하고. 미역국, 한국은 생일날 먹는 음식인데.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기 생일날에 미역국 주는데 그것도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맛있게 잘 먹었다. 북한은 생일날에 따로 먹는 밥이 있나요? 그렇게 뭐 생일날에 밥을 뭐 규정해 주는 건 없고, 저희 같은 거는 자녀들이 한 4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뭐 한나라시에 태어난 건 아니고 아무래도 형님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고, 그다음에 내 생일날에는 생일의 징표가 네가 오늘 생일이라 하고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흰밥, 이런 흰밥. 이게 흰밥 못 먹잖아요. 여기다 작곡 섞어서 막 색깔이 얼럭달럭하고 하는데, 이 흰밥을 생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되게 신기한 게 엄마들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어서 이거 밥을 파고 이렇게 여기다가 계란 하나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 탁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다 있는데 나만 먹잖아요. 그래 탁 떴는데 계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속이 뭉클하지. 그래서 반 잘라서 동생을 주고, 걔 또 안 먹겠다고 형님 다 먹으라고. 그런데 그 계란 하나리 뭐라고, 생일날이 엄마가 그걸 꼭 감췄다가 그거 하나를 여기다 묻어주는 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자식한테 생일날에 그것도 만족하고, 그것마저도 없는 집은 못 먹고 흰밥도 못 먹고 생일날에도 그래 해주는데, 여기 와서 보십시오. 계란이 막, 아니
계란 한 판이 이렇게 큰데 뭐 수십 알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다 버려버리는 거 보면 이야 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유통기한 무슨 대수입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그거 기름에다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하면은 다 뭐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 그게. 계란 볼 때마다 참 명절날에 먹는 계란, 생일날에 먹는 계란. 여기서는 계란이 너무 흔하니까 계란 안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계란 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안 먹거든요. 그 정도로 배불러진 거예요. 계란 그 자체가 식탁에 오르면 그건 완전 간부 식사잖아요. 간부 식사고 특이한 식사인데 그게 여기서는 일상입니다. 김치에 들어갈 양념이 없는데 고춧가루 여기다 어떻게 발라요 이거. 국정원에서 처음 식사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국정원 식사 음식을 음미 못하고 먹었어요. 기억에도 잘 없고요. 식사 그 음식에 대한 음미를 못하고 먹었어요. 대한민국에 왔다는 그 부푼 마음, 그 들떠있는 감정에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감탄하고 보려고 하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차분하게 이렇게 안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지금 돌아보면 그냥 눈에 보기는 멋있어요. 양념도 꿀꿀꿀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고 했는데 북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그것을 음미하게 되는 사람들은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먹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러니까 밥 시간대 내려가니까 치킨을 주더라고요. 이제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 정말 계란 하나를 근데 그 계란을 낳은 엄마 치킨 계란을 낳은 엄마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감히 치킨 그냥 닭 한 마리 생겼으면은 그걸 푹 삶아서 고기 다 떼서 국에다 끓여서 이 국 한 그릇이 가족이 많은데 거기다가 닭고기를 몇 점씩 놔주면 그게 최고의 닭고기 요리였지. 언제 닭 한 마리를 기름에다 튀어서 주면은 그거 뭐 중앙당 간부들이나 뭐 정말 의리의리한 간부들이나 먹는 거지 일반 서민이 그걸 꿈이나 꿉니까? 인민들이 못 꾸지. 닭 한 마리는 내 혼자 먹는 음식으로는 기억이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닭 한 마리는 온 가족이 앉아서 나눠 먹지. 참 그게 치킨 탁 쳤는데 그것도 삶지 않고 기름에다 막 튀겨서 이렇게 옷 입혀서 이렇게 그거 얼마나 맛있다. 치킨을 드셨군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뭐 남조선에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와 보니까 뭐 눈만 뜨면 간판이 치킨집 여기도 치킨집 저기도 치킨집 이거 무슨 치킨이 이렇게 많아. 근데 처음에는 뭐 참 닭튀김이라 하지 치킨이라고 그냥 또 찾아본 거예요. 딱 찾아보니까 달게 치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닭새끼 지나가는데 치킨 간다. 참네 일화가 많아서 그런 일들이 다 마음이 이렇게 다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드셨던 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음식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죠. 뭐 여러 가지지. 우선 입맛이 안 맞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입에 맛이 없으면은 그 좋은 음식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아마 먹으라면 정말 다 걷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입에 잘 적응이 안 되잖아요. 단맛도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북에서는 음식 자체에 거기에 익숙돼 있다 나니까 나는 그 바나나가 우리가 바나나라면 뭐 구경을 못한 사람 바나나로 구경 못한 국민이 아마 한 80% 될 거예요. 그 바나나는 남방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바나나 이건 남방과일. 바나나 어찌다 한 송이 생겼죠. 그러면 그걸 잔치 결혼식 상에 이렇게 기념으로 올려놓고 신랑 신부 앉았는데 거기 바나나 올려놓은 집은 아주 특이한 집이에요. 그건 정말 유명한 집, 잘 사는 집. 그리고 가끔 중국 갔다가 여행 갔다가 오신 분들이 바나나 한 개씩 집집마다 돌려요, 동네에. 그러면 그거 가져오면 우리는 토막 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근데 바나나는 여기 너무 흔한데 우리 엄마가 바나나 그렇게 좋아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저 서울에 길거리를 가다가 바나나가 그냥 그렇게 매장마다 묻어 있는 걸 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시 제목이 생각나. 우리 엄마 바나나. 그래서 제가 길에 서서 참 그 바나나 보다가 울컥해서 길에 서서 돌아앉아서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우리 엄마 한생 살아도 저렇게 흔한 바나나를 남들은 여기서는 잘 안 먹는 그런 바나나도 한 개도 마음껏 못 드셔보시니 대한민국과 북한이
질적 차이가 얼마나 뭐 큰 거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나나 심지어 기름 정말 기름도 병에 요만큼 있으면 반병 정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여유 있는 집이 그거 반찬에다가 요 숟갈에다가 요렇게 이게 숟갈이라면 제가 흉내 낼게요. 우리 집사람들이 기름을 따는데 요렇게 따라서는 요것도 또 이렇게 덜어내고 요래서 반찬에다가 뿌리고 기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기름 먹어서 병채로 확 붓고 막 그저 뭐 기름 막 그저 야 그런 거 보면은 자극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제일 달라지는 거는 매 끼마다 음식이 다 바뀌는 거. 똑같은 음식을 한 달 정도 먹어야 그것도 뭐 없어서 못 먹는데 뭐 그 음식이 뭐 다음 끼도 있었으면 좋겠구만은 다음 끼에는 또 바꿔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양. 그게 나는 그때 당시엔 우리 좀 특수해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후에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게 모든 국민의 일상 그리고 먹는 건 취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자고 해서 먹지 북한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는데 여기는 먹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네가 살기 위해서 먹냐 먹자고 사냐 그 말이 두 개 다 우리한테는 필요해. 나는 북한에서 살기 위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먹기 위해 살아요. 맛있는 걸 먹겠다고. 북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시다가 탈북을 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95년도에 제가 이북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내가 탈북하는 날까지 계셨는데 참 내가 엄마하고 헤어질 때 이제 앞으로 어머니 성묘에 가서라도 이 말을 꼭 할 거예요. 내가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서도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남조선 간다고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두만강에 잠깐 출장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그날이 12월 9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혹시 내가 설날에 못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나 생각했으니까 내가 두만강 출장 갔다 오기 동안 설에 못 오면은 어머니 설 잘 세십시오. 그리고 집 나선 거예요. 혹시 내가 가다가 뭐 총에 맞아 죽겠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엄마한테 그 말 못하지. 근데 그게 영이별이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70살이면 노인정에 가서 끼우지도 못한다는데 70대 중반 돼도 명함도 못 내민다는데 다 80 넘기고 90 넘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75 넘기면요 장수한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뭐 그 연세까지 못 사셨죠. 36년생이라 이제는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오시는데 그 어머니 이제 통일되면은 어머니 성묘에 가서 내가 사죄드려야죠. 사죄드려야지. 물론 내가 부모라면 내 새끼가 나는 죽더라도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잘 먹었으면 나는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죄지요. 옆에 집사람도 애엄마도 앉아있는데 애들도 다 앉혀놓고 애엄마를 바라봤는데 말하려고 속에는 준비를 여러 가지 했어요. 몇 가지를 내가 혹시 마지막이 될 줄 몰라서 근데 말을 못했어요. 목이 꽉 매더라고 여기가. 바라보는 순간 엄마한테 그냥 설날에 내가 못 올 수도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집사람 바라봤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그냥 내가 애들 때리지 마. 그 말 한마디 하고 떠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애들 안 때려요. 근데 내가 왜 그 말 했겠어요. 두고 가는 자식도 마음에 걸렸으니까 내가 그랬겠지. 혹시 엄마가 애들한테 손 찍어 말까봐.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혼자 죄가 많죠. 내 인생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가족과 부모님들한테 내가 죄가 많아요. 북한에서는 그럼 가족분들하고 식사를 하셨을 때 어떤 식사를 많이 하셨나요? 뭐 옛날에 고난의 행군 전에는 물론 배급이 안 됐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에 그때는 조금 저희들이 먹고 사는 데는 동네에서는 좀 괜찮았어요. 어머니도 요리사고 누나도 요리사고 하다 나니까 집에서 음식 가게를 하다 나니까 조금 먹는 건 괜찮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는 그냥 집사람들이나 엄마가 벌어오는 게 식사지요. 우리가 계획한 식사는 없고 오늘이 국수가 싸다 하면 국수를 사드려오면 국수고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고 맨 국수만 한 달 동안 먹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감자가 생겼으면 감자를 삶아서 먹고 옥수수 통고 생겼으면 옥수수를 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양이 적으면 국수에다가 미역을 섞어서 미역 반 국수 반 또 미역 80% 국수 20% 해서 죽을 써서 죽을 또 한 그릇씩 그런 식사들도 있고 뭐 명절이면 그래도 흰밥에 떡을 또 해서 먹기도 하고 그게 뭐 1년에 몇 번입니까? 군복무를 11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인민군 때는 그럼 밥을 어떻게 드셨나요? 제가 군복무 할 때가 80년대거든요. 그때는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에 비하면 또 훨씬 나았어요. 제가 전역할 때 비하면. 그때는 7대 3이라고 저는 전차를 탔으니까 전차병이 칼로리가 조금 높아요. 일반 보병이나 다른 병종보다. 조종사가 1급, 조종사 잠수함 타는 사람들이 제일 높고 칼로리가. 두 번째는 전차병이었어요. 저희들은 그래도 흰밥에다가 옥수수 30%, 그 다음에 70% 흰쌀, 어떤 때는 반반씩 5대5. 이렇게 해서 옥수수 밥을 해서 전기에다 쪄요. 전기 서랍에다. 그러면 쌀이 불어나거든요. 그 대신 배고파요. 소화가 빨리 되거든. 그걸 물에다 불었다가 그 뭐 몇십 명, 몇백 명 밥을 뭐 전기에서 전기에다 고압 전기에다 싸가지고 나오니까 밥이 솜처럼 불어나는 솜처럼. 그게 양은 이렇게 많은데 먹고 나면 소화 한 시간 있으면 오줌 쏘고 나면 다 배고파. 되게 신기한 게 밥 한 그릇에다가요. 국한 그릇을 밥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국한 그릇을 쭉 부으면 국한 그릇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밥이 숭숭숭 구멍이 나가지고 군대 때. 그래 밥 풀 때 군대들이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이렇게 퍼요. 이렇게 퍼야 되는데 이렇게 퍼서 이렇게 담으니까 밥이 구멍이 숭숭 나서 이렇게 양이 많아 보여. 이게 그 여기가 식당 근무하는 놈들이 다 훔쳐먹고 양이 모자라니까 싹 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보면 쉽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꽁꽁 누르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국한 그릇에 부으면 국이 다 들어간다니까. 그것도 반찬 있을 때는 염장무, 여기 말하면 그 절임무 있잖아요. 그거 한두 쪽 해서 먹고, 그때는 반찬 두세 가지 나왔거든요. 뭐 어떤 데 소금 찍어 먹고. 그래서 이게 앉기 싫어가지고 서서 먹어요. 서서 국한 그릇 부어놓고 먹고 이러. 또 군대는 앉아 하면 또 앉잖아요. 다 먹었으면 일어서 하면 또 일어서 나가잖아요. 참 무슨 먹고 사는데 뭐 규제가 그렇게 많은지 참 군대 때도 규제가 많고 감옥 가서는 규제가 더 많고 야 차가는 게 음식도 중요해. 그런 거 보면. 전거리 교화소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거리 교화소, 우리 여기 뭐 탈북하신 분들도 전거리 교화소 다녀오신 분들이 여럿이 되거든요.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좀 말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감옥 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를 피해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사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각오로 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지. 얼마나 거기서 인격 침해당하고 고생했으면은 그 고향을 등지고 그 살 길을 찾아 떠나겠는가. 이걸 먼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무슨 죄를 짓고 그대로 내 말할게요. 대한민국에서 북한 간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기서 이 좋은 사회에서 왜 가요? 그건 죄를 짓고 간 거야. 그러면 내가 죄 짓고 7, 8년 동안 감옥에서 내가 죄를 다시 쳤는데 왜 오겠습니까? 올 이유가 없죠. 근데 그 동안에 그 사회에 대한 한매를 뼛속에 묻힌 거예요. 난 이 사회를 떠나는 것으로 한거하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 왜? 여기처럼 언론에 나가서 말했다간 더 잡혀가겠죠. 시위투쟁도 못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떠나서 해외에 가서 내 그 사회를 폭로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 탈북자분들이 오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죽음의 골목에까지 코너에 몰렸다가 그렇게 운 좋게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다 죽어나가요.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영웅이지. 교화소에서 8년이나 계셨는데 어떻게 나오실 수 있었는지. 교화소 내에서는 인간이 아니라고 해요. 뭐 짐승 취급하라. 왜 짐승 취급하는가 하면 재판 받을 때부터 국민권 박탈하거든요. 북한의 재판서 보면요. 재판할 때 대한민국하고 틀려요. 뒤에 대한민국은 무궁화잖아요. 북한은 국장이 있어요. 그 국장을 걸고 인공기를 걸고 재판받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국가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 앞에서 네가 재판받고 박탈당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래서 내가 재판 받았으면 2300만 국민에서 내가 제외되는 거예요. 어제 재판받기까지는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재판받은 다음에는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못 불러요. 김일성 주석님이라고 불러요. 해외 사람이 북한을 지칭하듯이 그게 규정이거든요. 그렇게 헌법에서 법적으로 국민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죠. 살아있는 동물이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인권을 말하면 뭐 때렸다 부셨다 맞았다 이것보다도 그 인권을 총괄하는 그 법을 개정하라. 왜 국민권을 박탈하나?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짐승으로 취급하지 않나? 결과가 뭐 있겠어요? 발로 차고 때리고 뭐. 8년 동안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운이 좋잖아요. 내가 한국에 와서 인생 최대 행복을 누리는데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후회 없어.
운이 좋다나니까 감옥 들어가서도 제가 내 왜소한 체격에 일반 수용자들처럼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먹고 했으면 나는 1년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도 거기서는 전직이 있다고 전에 그래도 당간부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그래 그나마 일감을 지정해주고 수용자들에게 그걸 저녁에 받아내고 관리를 했죠. 수용자들이 관리라는 직책에 있다 나니까 여기다가 이 표식 달고 그걸 하다 나니까 제가 간부들하고 좀 교제도 있고 하니까 많이 형기도 감형받고 그나마 건강해서 구루장 1년이 교도소 10년보다 더 힘들어요. 북한은 구루장에서요 빨리 나를 교도소 보내주세요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여기는 말하면 구치소. 그래서 저는 원래 규정에는 105일이면 재판까지 끝나서 떠나야 되는데 저는 재판을 2번, 3번 하다 나니까 그 안에서 1년을 있었어요. 구루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반죽음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교도소로 가서는 제가 조금 폈죠. 여유가 생겨가지고. 물론 죽는 사람들 이런 걸 제가 다 다루긴 했지만 그 안에서 몇 사람이 들어오고 몇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걸 다 제가 종합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죽고 이런 거를 쓰셨을 때 그 심정은 언젠가 제가 방송 나가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그 시체를 구르마에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나무 쌓아놓고 거기다 놓고 불태워버리는 그 불망산이라 하거든요. 그거 제가 했어요. 계속 데리고 올라가서 아침에 올라가서는 그 뼈가루 쳐버리고 불타버린 거 그거 처리한 그런 걸 수없이 봤으니까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어떤 걸 접할 때는 다 충격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접하면요. 그게 만성이 돼. 사람이 심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 난 그걸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맛있는 걸 계속 먹으면 맛있단 말 안 해요. 한국에서 식사하시면서 야, 이 음식은 진짜 특이하다 이런 음식이 있으셨을까요? 뭐 전골, 백숙. 그러면 여기는 이상한 음식이 많죠. 무슨 할머니 순대, 예? 그 다음에 무슨 뼈다귀 감자탕. 난 처음에 그게 너무, 저게 뭐냐, 할머니 순대는 아니겠지. 근데 이름 난 할머니 순대인데, 예, 그런 거에 좀 부대찌개, 자관 음식이 이름 다 틀려, 북한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익숙하게 익히는데도 시간 좀 꽤나 걸릴걸요? 뼈다귀 순대 뼈다귀? 예, 뼈다귀. 저게 무슨 뼈다귀, 뼈다귀라는 건 버리는 게 뼈다귀, 하긴 그것도 아니지. 노루 때린 몽둥이 3년 우려 먹는다고. 우리 어머니들 소뼈다귀를 한 달 동안 소채다 넣고 물 우려 먹더만. 그리고 그게 계속 뼈가 구멍숭숭 나요. 계속 끓이니까. 예, 저간 이름이 많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주말 농장 하신다고. 네, 제가 우리 회사 가까운 근처에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경안천이 흐르는데 제가 하우스를 하나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주말 농장을 했는데 지금 거기다가 상추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파, 마늘, 그 다음에 감자, 이제 감자 다 캐고 거기다 또 이제 가을 김장 무배추를 이제 심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주 무공에 무기농으로 해서 이제는 학비로 준 배추 없어서 못 먹는데 무기농 뭡니까? 예? 한번 좀 나도 대한민국 국민 이제 흉내 내보자. 이제는 무기농으로 해서 김장도 거기서 나오는 밭에서 나오는 거로 제가 심은 거에서 김장을 좀 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가서 열심히 땅 두지고 지금 심고 가꾸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파이팅 하셔야죠. 예, 그럼요. 오후에 또 나가서 또 캠핑카 만들어야죠.